7년이라는 공백을 가졌던 박지윤. 그녀에게 성인식은 JYP에게는 기존의 박지윤 이미지를 파괴해 얻은 엄청난 성취였지만 정작 그녀에게는 몰락을 이끈 시작이었다는 점에서 아쉽게 다가오네요. 이미숙의 배드신에 출연해 자신의 힘겨웠던 아픔을 토로한 그녀의 고백은 씁쓸하게 다가왔네요. 박지윤의 고통과 힘겨움을 JYP는 어느 정도나 이해하고 있었을까? 오페라 스타 2012에 출연하며 본격적인 기지개를 켜는 그녀에게 이미숙의 배드신은 그동안 그녀가 감춰두고 혹은 밝히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은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녀가 밝힌 상처들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는 점에서는 안타깝기만 하네요. 그녀의 상처들을 보면 연예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아픔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듯하네요. 13살의 장동건과 화보 촬영을 시작으로 연예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녀는 성숙한 외모와 서구적이면서도 화려하고 예쁜 얼굴로 등장과 함께 최고의 스타가 되었던 존재였지요. 하늘색 꿈을 발표하며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박지윤의 기존의 가수들과는 너무 다른 음색과 예쁜 외모로 단박에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방송에서 1세대 아이돌이라는 표현이 있듯 그녀는 당대 최고의 여자 가수였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하늘색 꿈을 시작으로 소중한 사람, 몰라요 등 꾸준하게 사랑을 받았던 그녀가 완벽한 변신을 하게 된 것은 박진영이 만든 성인식이었어요. 박진영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지만 파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행위는 참 잘하지요. 스스로 연예계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파격으로 무장을 했고 그런 과정들은 그가 가수가 아닌 프로듀서가 되고 기획사의 사장이 되어서도 운영하는 하나의 큰 틀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지윤의 성인식은 무척이나 중요할 수밖에는 없었어요. 그동안 박지윤이 불렀던 노래가 이야기를 해주듯 순수하고 예쁘기만 하던 그녀가 박진영을 만나 완벽하게 달라진 모습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프로듀서인 박진영에게는 이보다 큰 성공은 없었을 거예요. 기존의 이미지를 깨트리는 파격을 통해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기획사 마인드로서는 성공을 했지만 이로 인해 벌어진 수많은 사건을 생각해보면 이 시작은 박지윤에게는 고통이었으니 말이지요. 박지윤의 기존 이미지를 사랑했던 이들에게 파격적인 변신은 충격 그 이상이었지요. 너무 달라져 버린 그녀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이들도 있었고 안티로 돌변한 이들도 나올 정도로 그녀의 성인식은 많은 논란을 만들어냈을 뿐이었네요.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후 나온 노래들 역시 기존의 이미지를 파괴하고 만들어진 성인식의 연장선상으로 읽힐 수밖에는 없게 되었지요. 노래를 어떤 식으로 불러도 항상 그 성인식에 묶여있는 상황에서도 그녀에게는 새로운 도약이 불가해 보일 정도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연예인 엑스파일이 사회적인 큰 논란이 되고 그 안에는 박지윤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녀에게는 씻을 수 없는 모욕으로 다가왔지요. 과거 활동하던 시절 당대 최고였던 하강타와의 연문설은 그저 양반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연예인 엑스파일이라는 괴문서는 대중들에게 연예인들을 낙인 찍는 도구로 사용되었지요.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등극과 말로 형용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적힌 그 문서는 3시간에 대중들에게 퍼졌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대중들이 연예인을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권력을 가진 나이 많은 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그러던 과정에서 X를 쌌다는 말도 안 되는 루머는 그녀를 고통으로 몰아넣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소속사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는 없었지만 정작 소속사는 조용히 있는 것이 답이라며 박지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성인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로 인해 많은 수익을 얻었던 그들은 이제 대중들의 비판의 대상이 된 그녀를 돌보기보다는 버릴 시간이 되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지요. 당시를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성인식에 대한 이미지 변신 실패로 박지윤이 JYP를 떠나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박지윤이 이미 속의 배드신에 나와 자신은 계약을 원했지만 JYP 가버렸다는 고백과는 너무 다른 것이지요. 모든 원인 제공과 문제를 만들어낸 것은 다름 아닌 박지윤이었다는 식의 언플을 한 소속사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였네요. 그 과정에서 박진영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호하지요. 몸집 불리기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합종연예인이 횡행하던 시절이었기에 박진영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어 그가 이 모든 논란의 중심이라고 말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지요. 박지윤 역시 소속사 사장이라 지칭한 이가 박진영이라 단정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확대 해석하거나 무분별한 비난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도 안 될 거예요. 분명한 것은 박진영은 프로듀서로서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박지윤이라는 가수를 통해 기존 이미지를 파괴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그의 능력은 탁월했다고 할 수 있지만 힘겨운 고통을 겪고 있는 그녀에게 아무런 역할도 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들에게 가치를 가져다주지 못하는 연예인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느끼고 그 어떤 우선 역할도 하지 않은 채 알려진 스타에게 성형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이별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회사 이미지만 생각했다는 점에서 비난은 자연스럽기만 하네요. 30이라는 나이를 가지고 이제 비로소 세상에 당당하게 나선 박지윤의 고백은 그래서 더욱 애절하고 아프게 다가왔던 듯하네요. 자신과 상관없이 벌어진 이 모든 사건 사고들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연예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고통들이라는 점에서 그녀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이끌고 함께 아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준 듯하네요. 터무니없는 논란에도 이를 그저 홍보를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연예기획사. 그들에게는 그저 이슈를 통해 돈벌이만 중요하지. 정작 상처받고 아파할 당사자에 대한 이해는 없다는 점에서 변하지 않는 그들은 반성해야만 할 거예요. 그저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소속 연예인들을 보지 말고 그들도 하나의 인격체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와 관계는 가능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힘든 시간을 너무 힘겹게 버티며 지내온 박지윤이 오페라 스타 시즌 2를 통해 공개적으로 자신의 복귀를 알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딴 기획사를 만들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로 앨범도 준비하는 만큼 이젠 보다 성숙해져 돌아온 그녀가 좀 더 당당하게 세상에 자신을 표현할 수 있기를 기대하네요. 이에 과거 박지윤이 MBC 예능 프로그램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게스트로 출연해 영화 스캔들의 캐스팅 제안을 받았을 당시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지윤이 자신의 이상형을 언급한 장면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지윤은 지난 2014년 트렌디 여행 예능 버라이어티 트렌디 로드에 출연해 이상형과 연애관에 대해 밝힌 바 있다. 당시 박지윤은 취향이 맞고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가 좋다라며 힘들 때 곁에서 믿음직스럽게 함께해주는 동반자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상형을 밝혔다. 이어 박지윤은 한번 사귄 사람과 오래 만나는 타입이라 이별하게 되면 정리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 함께 여행에 동반했던 출연자가 오래 만난 사람과 쿨하게 이별하는 법을 묻자 박지윤은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은 쿨할 수 없다라며 아름답지 않고 찌질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쿨한 거지라고 연애관을 밝혔다. 더불어 박지윤은 과거 KBS 라디오 쿨 FM 이소라의 가요광장에 출연해 DJ 이소라가 이상형을 물었다. 당시 박지윤은 일단 쌍꺼풀이 없는 사람이 좋다며 요즘 영화 화이에 나오는 여진구가 좋더라고 밝혔다. 박지윤은 히트곡 성인식의 영향으로 노출 이미지가 생겼다라며 세고 강한 이미지의 역할만 들어오더라. 가수 박지윤이 아닌 사람 박지윤도 섹시할 거란 생각을 한 거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시 영화 스캔들의 캐스팅을 제의받았는데 20살이었고 겁이 났다며 많은 분들이 바보라고 왜 안 했느냐고 한다라고 털어놨다. 이에 MC들은 후회하냐? 라고 물었고 박지윤은 후회는 안 한다라며 앞으로도 노출 연기를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답했다.
카카오 측은 조수용 대표와 박지윤 씨가 가족과 친척, 지인들만 참석한 채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조수용 대표의 개인사여서 더 자세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조수용 대표가 발간하는 월간 매거진 B의 팟캐스트 빅캐스트를 통해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윤이 빅캐스트를 진행했고 조수용 대표가 고정 패널 자격으로 매주 한 번씩 출연했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 한 차례 열애설에 휩싸였지만 부인했었다. 그러나 약 2년이 지난 뒤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두 사람은 조수용 대표가 만든 복합문화 공간인 서울 한남동 사운즈 한남에서 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산업디자인학 석사 출신인 조수용 대표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프리첼 디자인 센터 센터장을 지냈다. 2003년에 NHN으로 옮겨 네이버 마케팅과 디자인을 총괄했다. 조수용 대표는 네이버의 초록색 직사각형 검색창을 디자인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네이버 본사인 그린팩토리 디자인도 조 대표가 맡았다. 2010년 브랜드 및 디자인 컨설팅 전문기업 JOH.를 설립한 조수용 대표는 이듬해 월간지 매거진비를 창간했다. 비슷한 시기에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 인천 네스트 호텔 등의 디자인 작업에도 참여했다. 조수용 대표는 2016년 카카오 브랜드 디자인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됐다. 이후 카카오 브랜드를 통합, 관리하는 공동체 브랜드 센터를 이끌었다.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여민수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에 선임됐다. 카카오가 공개한 2018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조수용 대표에게 8억 3,700만 원을 지급했다. 급여가 5억 8,600만 원, 상여가 2억 5,100만 원이었다. 조수용 대표의 저서로는 2015년 발간한 마케팅 서적 나음보다 다름이 있다. 조수용 대표와 결혼한 박지윤은 1997년 하늘색 꿈이라는 곡을 통해 가수로 데뷔했다. 지난해 데뷔 20주년 앨범을 냈다.